자, 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긴 할게요. 천천히 또 해보죠. 이거만 하고 이제 그러면 오늘 좀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알겠죠? 괜찮겠죠? 좀 힘내봐요. 힘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촬영 어떻게 좀 이해가 되니? 그래요. 안 된다고 할거 살짝 걱정했는데 된다고 해서 다행이네. 충우랑 저기 도희야 이제 봐도 되겠니? 아직도 못 만들었어? 서로 아까 놀렸잖아. 3세, 4세가 만드는 장난감이라고. 좀 어려워요? 자, 현대 문학의 시선 해서 이제 현대로 갔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역사적인 게 많이 나와 있죠. 일단 뭐 일제강점기의 어떤 경제적 스타일,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제 한 30년대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로 들어가면 이제 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산업화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문학의 역할은 뭔가 이게 외형적인 것보다 그 이면에 인간 소외 같은 걸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빈민 같은 거 나오는 만소공 이런 작품도 있죠. 그래서 뭐 소외된 노동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환경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소시민의 삶, 그다음 다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많이 나왔죠. 한동안은 다문화 사회도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뭐 우리가 뭐 다문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저도 웃겨맞죠. 다문화도 처음에는. 자, 그럼 이제 절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일제강점기 작품을 선택했네요. 일단 절정도 이게 사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기승전결이네, 맞죠? 기승전결.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뭐 가시리도 기승전결이었잖아요, 맞죠? 먼 후일도 좀 기승전결이었고 절정도 기승전결. 그러니까 사연으로 되면 보통 기승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매운 계절의 채찍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공강화조 심상이 쓰였어요, 맞죠? 공강화조 심상. 이게 뭔가 작품을 뭔가 읽어 나가야 되는데 표현법부터 나와버려가지고 공강각조 심상이 쓰였다. 이게 지금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의 미각화 이렇게 채찍에 갈기는 게 맵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촉각의 미각화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각의 촉각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미각의 촉각화 맵다는 게 갈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미각의 촉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 다 볼 수 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도 둘 다 설명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공강으로 심사는 좀 기억을 해주자. 사실은 좀 너무 그래. 근데 내신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채찍에 막 갈겨가지고 막 아프니까는 막 도망 가다 보니까 북방까지 온 거죠. 저 북쪽 지역까지. 아마 이제 간도나 뭐 그쪽을 얘기한 거예요. 만주지방 사실 이런 데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평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뭐 이런 것도 하늘도 지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좀 의인화된 표현이라 볼 수는 있죠. 그것까지 물어보는 건 이 분위기랑 좀 어울리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고원은 위로 이렇게 있는 고원을 얘기하자.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개마고원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위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대결,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드러나 있다. 자,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뭐 굴복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 어떤 기도하고 어떤 구도하고 이제 구도의 자세예요. 구도의 자세.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 그래서 한 발 제겨 뒤집고 쫓아온다. 그렇죠? 근데 뭐 일제한테 항복한다, 불복한다 이런 건 너무 유치한 답이지만 그 속으면 안 돼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게. 약간 여기서 이제 좀 시상의 전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이러매 할 때는 약간 시상의 전환. 한번 눈 감아 생각해 봅니다. 겨우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차가운 속성도 있지만 무지개라는 어떤 희망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무지개처럼 사라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순된 어떤 이미지가 쓰였기 때문에 역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철, 차가워, 겨울 안 좋아? 무지개 뭔가 좋아, 희망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강철, 겨울 강철이야 근데 무지개 결국 사라져 그러니까는 또 좋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생각 무슨 말이 되니? 무슨 자세라고 쓰신 거예요? 구도의 자세, 구도 약간 이제 기도하고 구도하고 약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지금 뭔가 신한테 보면 무릎을 꿇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제 역설 동안 초의지고. 자, 그다음 보세요. 중요한 말이다. 이질적 이미지를 결합했다, 역설적이다. 여기 관조를 통해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갑자기 또 시험장에서 관조? 이러면 왜 이게 관조지? 그러니까 약간 관조는 객관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좀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을 눈을 감아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 겨울은 관조도 무지개야. 그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잠깐 한번 빠져나와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있잖아. 본인도 맞지? 저랑 무슨 말인지 해서? 어? 근데 왜 된 척해? 진짜 어디가 안 돼? 빨리 얘기해봐. 관조라는 말 잠깐 빠져나갈 거야. 공부 안 되면 갑자기 가끔 그런 적 없겠어. 이런 적 있잖아. 승우 같은 거 그런 적 없어? 너 요즘 왜 그러니? 승우야 너 왜 그러니? 본인한테 혼자 약간 미친놈 같긴 한데 막 하다 공부 안 되는데 근데 나 요즘 왜 이러지? 한번 잠깐 반성할 때 있잖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있어. 그 느낌.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근데 잠깐 이럴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겨울은 강철이 무지개. 좀 그래,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거 관조라는 말 잘 기억해요. 시험 문제 관조? 왜 관조야? 지금 뭐 의지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막 보면은 수평적 수시적 하면서 막 의지 드러내니까 갑자기 시험장에 간조라는 말 툭 나오면 갑자기 의심하고 싶어져. 알겠지? 그래서 왜 관조라는 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니까.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먼의는 반어법이고 이건 지금 역설법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무지개는 어떤 희망, 황홀한 이미지, 그다음에 금속 속성 이미지, 차갑고 혹독한 시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질적이라서 역설적이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네. 기승전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적 배경, 일제 강점기겠지 당연히. 겨울 이런 것도, 공간적 북방 고원, 극한적 위기상, 강철, 차다, 단단하다, 비정하다, 무지개, 환상적이다, 아름답다, 부럽다, 희망, 비극적 의지를 초월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 34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이제 여기 학습활동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자, 절정은 한시의 식구를 구성한 이게 지금 뭔가 문학사적 흐름을 강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통적인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의 방식이다. 시상을 종교하고 있다. 기, 시상을 일으키고, 승, 그것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전환하고 결, 전체를 묶어 시상을 마무리 짓는다. 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거는 지조와 절개랑 관련된 거야. 자, 보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자, 여기 무엇이 될 거 아니? 자, 질문을 던집니다. 공인상 제일봉의 낭란족이 되겠다. 이 얘기는 되어이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되겠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답. 그래서 이 작품, 지금 성산문의 작품의 특징은 자문자답이 있습니다. 자문자답. 여기 지금 자문자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봉래산 제일봉의 낭랑장송. 자, 소나무죠. 백설. 자, 이거는 부정적인 거겠죠? 백설이 만공공할 때 독야 청청하겠다. 혼자 푸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백설이랑 대비되는 소재는 소나무겠죠? 낭랑장송.
그리고 이제 색채 대비도 있어요. 백설과 그 다음에 독야 청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과 이 청.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색채 대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색채 대비도 있고 소재 안에 대비도 있고 이게 지금 다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조. 대조. 그렇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승전결 지금 얘기 나온 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작품을 이제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잖아. 지금. 소나무 그 다음에 이육사 어떤 절정에서의 지조와 절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혹시 이제 60년대 50년대 이때 이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또 김수영의 어떤 작품도 폭포란 작품 역시 이것도 저항 의식 뭐 이런 것들 같은 맥락이다.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이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 활동에 있죠. 그래서 3번 순환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일제 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좀 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사실 이제 6.25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픈 근현대사가 다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징역 끌려가 한쪽 팔을 입은 아이고 아버지는 팔을 잃었어요. 한쪽 팔을 이 상처입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한 상처. 상처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팔을 잃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돌아와서 막 이제 전쟁 나면 다 죽잖아. 근데 신나서 이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를 또 잃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6.25 전쟁의 또 아픔이 이렇게 고통이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팔을 잃고 아들은 다리를 잃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업잖아, 맞죠? 그래서 다리 역할, 팔 역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그래서 순환의 역사 속에서 2대에 걸친 개인적인 어떤 불행을 좀 드러내서 순환 2대다 이렇게 좀 비극적이죠. 진수야, 네 웃자다가 그래 됐노 이렇게 합니다. 일단 뭐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투리를 사용하면은 좀 이제 어떤 현장감 이런 것들을 더 부여를 하죠. 자, 전쟁하다 이리 안 되십시오.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아이고 잘라버렸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부모 입장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제 더 당당하게 이제 우째 살라고 목숨만 붙여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힘내라 이렇게 자꾸 이제 의지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네요.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도와서 그렇지 살기가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요. 다리가 없으니 눈이 첫째 걸어다니면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아니야 그렇다. 걸어다니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위로를 해주네요. 그럴까에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님이 할 일은 내가 하고 안 그러면 대제하기 기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 공동실동에 심은 자 이렇게 별표를 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상처를 서로 보듬어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진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불려고 한다. 이게 뭔가 이제 진수의 역할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 물려고 하니까 아버지 고등어 이리 주이소 하면서 진수가 그 고등어를 딱 잡는 거지. 진수의 어떤 역할 좀 보여줘요. 진수도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팔이 그래도 성하니까. 팔이 하나밖에 없는 물건에 손을 든 채 소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 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서 지팡이를 한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는 고등어를 들고 있다. 볼일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 고등어를 다시 받는다. 개천둥이라다. 사실 이제 여기서 상징적 후지 이게 전부야. 사실 이게 끝이죠. 어떻게 보면 위기가 이제 닥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의 상징을 보여줘. 저 건너가야 돼. 얼마나 위험해.
근데 뭔가 힘을 합쳐 나가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고난과 시련 있는 걸 집어넣은 거지. 그냥 편한 길이 아니라.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아 저기 외나무들 어떻게 가나.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 만만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로 가긴 해야 돼.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가. 왜냐면 막 목발 짚고 가니까. 진수는 하도 없이 뚝의 퍼즐 안에서 바질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왜냐면 이제 차라리 강을 건너가는 게 나을 것 같은 거. 이거 목발 짚고 괜히 다리 건넜다가 넘어지면 더 헷갈리니까. 만두도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고 했다.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없자. 없는 거니까 힘을 합치는 것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혼자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는 어떤 일단 의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없고 얻으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 받아라 하면서 또 이제 역할을 주는 거죠. 자 고등어 들으라는 얘기야. 고등어 앞을 진수로 다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걸 받아들였다. 만두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구둥을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 손에 살아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두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이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아유 좀 안타깝네요. 맞죠? 뭐야 이거. 팔로 내 몸을 가면 될 거다. 그래서 뭐야 이게. 한쪽을 눈 짓감으며 고등어와 지팡이를 두 팔로. 아무튼 건너왔다는 얘기죠. 뭐야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만두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했다. 자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며 만두는 속으로 이제 이 사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젊으면서 진수 네 새도 네 신세도 참 똥이나 똥 하면서 끝이 나는 지팡이 둔 두 팔로 뭐를 다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여기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붉은 붉은 목줄. 목줄기.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 의미 주시면 신기하다. 거긴 인쇄가 됐어. 신기하네. 자 이런 소리를 주어 섬겼고 아버지 등에 엎이시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하며 낙과정이 이렇게 되니 아버지 참 더럽게 했지. 차라리 내가 죽어봤더니 나를 생각하고 중얼렸다. 만두도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지며 아들 없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소리 윤골재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연물이죠. 이게 자연물.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그런 이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 극복 의지 다시 한번 좀 더 부각하는 그런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한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외나무 다리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 저런 자연물을 보면서 우리 어떤 역사 그런 아픔을 더 한번 폭넓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 문학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은 350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우리가 사실 뭐 이별의 정안을 내는 것 중에 여기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기밤 이 시조도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조 사음부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 송미인곡 말고도 삼미인곡도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직 학교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제로 한번 풀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한 이제 춘향전, 판소의 소설, 서술자 개입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부 질문이 있긴 했는데 뭐 그동안 이거는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네, 맞지? 뭐 도요새관의 명상,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것들 공부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